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금요일 제 영상을 기다려주셨을 분들께 아무래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쉬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토요일 이전이랑 이어지는 게 많잖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만한 디테일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이 원전 쪽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냐?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전기료 올려도 지금 한국전력이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전이 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전기를 올리면 그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일단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고 어떤 게 문제냐면요, 기업들의 원가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조업을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전기가 비싸지면 어떻게 되죠? 제조업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가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단순한 표 때문에라도 이 싼 전기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제조업 역시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몇 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나는 저기에 수혜를 못 받는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 간접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암만 우리가 돈을 못 번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일부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정책적이나 어떤 부분으로 이 수혜가 오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깎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일본 보세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쭉 계속해서 역성장도 역성장인데 그냥 무성장, 성장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 역시 이거 해소 못하면은 그러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싼 전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원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한국에서 원전하면 두산 아니겠습니까? 두산 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나 몇몇 그룹에서는 지금 해상원전 개발 컨소시엄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외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한다라고 쳐요. 근데 내부에 있는 주기기 누가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서 슬그머니 두산이 또 한 발 걸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니즈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전의 분위기가 단순하게 이런 거 짓는데 라는 걸 넘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수급이 어떻게 나오냐? 와우, 조금 빠지고 버티나 싶더니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선을 타고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고 볼린저 상단을 타고서 11선까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전에 이렇게 딱딱 타고 올라갔던 이때보단 힘이 좀 약해지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1차적으로 여기 기대하기 괜찮은 겁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된다면 이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수급 좋은 거 오케이. 그럼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만약이라도 혹시 빠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질까?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강조드리지만 21선 이탈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딛고 올라간다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21선 이탈하면 그 하단까지 간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재 위치에서 21선을 이탈을 한다면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못하면 잘못하면 16,000원까지 빠질 가능성 현재 위치에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명선은 21선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11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 481선을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2만원 이거 뚫을 수 있는 걸까? 넌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하냐? 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2만원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한 다음에 본전까지 왔는데 홀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전이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도 물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거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2만원을 뚫는 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간은 2만원에서 대략 21,500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가 정말 난이도가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 편하려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매물대 있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추세에 맞춰서 소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원전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수요는 증가를 할 것이기에 두산의 실적은 향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이 좀 빠진다 싶은데 계속 들어주고 있다. 야, 이거는 연결만 되더라도 기대감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1선 지지. 야, 이거 되면 너무 좋은데 21선 이탈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전고점 부근인데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2만원 아래까지만 노려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상 가게 된다면 제가 또 그때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싹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